바이러스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지혜여 사랑이여. 용기는 지금 의사, 격려는 간호사. 바이러스보다 먼저 가자. 두려움보다 먼저 가자. 고통에 기꺼이 손을 내밀자. 우리들의 용기는 병균 따위보다 강하다. 우리들의 격려는 혐오 따위보다 거룩하다.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두려움보다 먼저 가자. 고통에 기꺼이 손을 내밀자. 우리들의 용기는 병균 따위보다 강하다. 우리들의 격려는 혐오 따위보다 거룩하다.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지혜여 사랑이여. 용기는 지금 의사, 격려는 간호사. 바이러스보다 먼저 가자. 두려움보다 먼저 가자. 고통에 기꺼이 손을 내밀자. 우리들의 용기는 병균 따위보다 강하다. 우리들의 격려는 혐오 따위보다 거룩하다.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두려움보다 먼저 가자. 고통에 기꺼이 손을 내밀자.
강하다. 우리들의 격려는 혐오 따위보다 거룩하다.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경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지혜여 사랑이여. 용기는 지금 의사, 격려는 간호사. 바이러스보다 먼저 가자. 두려움보다 먼저 가자. 고통에 기꺼이 손을 내밀자. 우리들의 용기는 평균 따위보다 강하다. 우리들의 격려는 혐오 따위보다 거룩하다.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두려움보다 먼저 가자. 고통에 기꺼이 손을 내밀자. 우리들의 용기는 평균 따위보다 강하다. 우리들의 격려는 혐오 따위보다 거룩하다.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예지 학생 왔습니다. 박민우 학생 왔고요. 네, 삼겹살님 오셨습니다. 가운데인가 신민생방에서 혼자 잠들어 깨어보니 끝나고 나 혼자 있더군요. 네? 왜 잠이 들어? 공부하는 시간에. 지난주였나? 황당. 요새는 그냥 레드썬이야. 그냥 막 잠드네. 하여튼 점심때도 공부하는 신민생 배우는 경의를 표합니다. 나이 들어서 공부를 안 하면 고생해. 삼겹살님은 나이 안 들어서 공부했잖아. 나이 안 들어서 공부했는데 왜 고생하고 있어? 네. 역시 잡목의 수업을 하지 않을 수는 없고요. 네. 우리 채널의 목적은 네, 졸린 분들 그리고 또는 잠이 잘 오지 않는 분들의 잠을 청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더욱 잠이 오는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네. 내가 몇 번을 말을 합니까? 어르신들의 말씀은 단 하나도 옳은 것이 없다. 어렸을 때 열심히 공부하면 커서 네, 삽자로 들지 않고 펜자로 들고 편하게 살 수 있다. 라는 건 개구라야. 개구라. 그런 게 어딨어. 나도 그런 줄 알았어. 그게 아닙니다. 이게 더 힘듭니다. 네, 더 힘듭니다. 몸만 가지고 정신만 가지고 그냥 속 편하게 사는 게 낫지. 그래도 우리 저희 좀 늦었죠? 네. 아침 수업을 하고 나면은 한 2시간 있으면은 바로 오여서 네, 점심 번개를 할 때는 시간을 자꾸 막 제가 놓치네요. 네. 작업 좀 하고 있다 보면은 시간 가는지를 몰라요. 왜 그럴까? 네, 오늘도 이쪽 방향이 맞나? 맞구나. 네. 윤미향 당선자 관련돼서 영상을 올려놨는데 또 새로운 의혹을 또 던지네. 이것들이 아주 내가 하나가 밝혀지면 또 던지고 하나가 밝혀지면 또 던지고 제발. 그래서 이것은 공작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네, 그래서 공작임은 시간이 갈수록 더 명확해지겠지만은 제가 걱정스러운 건 그렇습니다. 난 진짜 이상한 평론을 하는 사람인 것 같긴 한데 코로나 문제도 터지면은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방법을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죠. 근데 저는 그런 게 걱정이 들지 않고 다른 부분이 좀 걱정이 들어요. 네, 헤라님 안녕하세요.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저 언제나 동지들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상당히 똑똑하고 그리고 상당히 성실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태원발 코로나 감염이 시작이 됐을 때도 당연히 해결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질본이랑 중대본이 그리고 지자체가 더욱 빨리 해결을 했기 때문에 네, 또 그 실력에 놀라기도 했지만은 네, 해결을 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우린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을 걱정하진 않아요. 그런 거 평론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럴 때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의료진들의 건강이고요.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에요.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리고 뭐 전에 대구 시민 여러분 힘내세요 이런 영상을 만들었을 때도 의료진 분들이 에게 힘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상당히 컸는데
사람들에게 초반에는 관심을 받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국은 혼자만의 싸움입니다. 혼자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자신과 싸움에서 잘 이겨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들고 윤미향 당선자 문제도 사실 그래요. 어저께 생활방송 끝나고 나서 같이 오리고기를 먹으면서 이제 야수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야 윤미향 당선자 그렇게 못 견뎌내면 응? 실망할 거라고 그런 말 왜 했냐고. 이제 웃으면서 하는 얘기지만 잘 견뎌주실 거라고 믿지만, 가족들이 그렇게 공격받고 있지도 않은 사실로 공격받고, 아니 나이가 50, 60이 돼서 집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죄입니까? 그러면 민주 진보 진영 사람들은 다 거지같이 살아야 됩니까? 뭐 집이 없는 게 거지란 뜻이 아니라, 그런 말도 안 되는 굴레가 사실 프레임으로 지금까지 씌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 없어지는 문제들이거든요. 여러분 5.18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정말 놀랍습니다. 4.3도 마찬가지고 5.18도 마찬가지고, 네, 윤미향 당선자를 지켜야 되는 이유에 저도 그런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정말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5.18 이런 얘기하면 그냥 다 잡혀갔어요. 5.18 얘기가 이렇게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로서도 전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아직 살아계신 분들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는 또 더 나아가서 진실 규명도 하고자 하는 것이죠. 어, 윤미향 당선자가 이제 뭐 어쨌든 그제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주변에 좌파라고 불리는 분들 사실 좌파겠습니까? 좌파가 나쁜 것도 아니고요. 네. 생각의 차이일 뿐이고, 뭐 저도 좌파는 아니에요. 저도 민족주의자고, 저 우파죠, 우파. 저 보수 우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수 우파인데 나를 진보 좌파? 좌파 빨갱이?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난 분명히 전 분명히 네, 이론적으로 저는 보수 우파예요. 약간 미통당 가 있어야 되나? 그게 아니라 걔네들이 수구 보수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왼쪽에 있어 보이는 것 뿐이지, 전 사실 보수주의자예요. 네. 근데 주변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좌파라고 불리는 분들, 그 정상적인 사람들이 좌파죠, 우리나라에선.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분들이, 남들이 좌파라고 부르는 분들이, 난 전부 건물 하나씩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건물주가 다들 꿈이라면, 전부 다 그것이 부의 상징이라면 전부 건물 하나씩 갖고 있고 성향이 다 좌파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윤미향 당선자처럼, 야 당신은 좌파인데 왜 집이 있어? 이런 욕 안 먹어도 되잖아요. 누구나 집을 갖고 있으니까요. 누구나 집을 갖고 있는데 왜 미래통합당 사람들만 건물을 갖고 있어야 되고 왜 그쪽 사람들만 집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도대체 어디서 그런 논리가 나오는 겁니까? 너무 안타깝고, 네. 또 새로운 의혹들이 또 나오는데, 이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빨리 못 나온다니까요. 일반적인 사건의 전개 양상과 너무 달라요. 사건이 이렇게 전개되지 않아요. 그런데 뭐 취재도 안 하고 막 받아쓰는 언론도 문제지만은, 이거는 분명히 누군가의 캐비넷 안에서 나온 거예요. 선거의 패배가 예견이 되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 추정입니다. 검찰의 캐비넷이 있듯이, 민주당도 캐비넷이 있고요. 그리고 미래통합당도 캐비넷이 있어요. 캐비넷 안에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근데 우리는 캐비넷에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해줄까라는 법안이 들어있다면, 미래통합당 캐비넷 안에는 법안이 들어있지 않아요. 거기에는 정치 공작을 하기 위한 준비물들이 들어있단 말이죠. 준비된 캐비넷 안에
그 정치 공작을 위한 크레파스들이 준비된 대로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미래통합당이 원래 일이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 거라면 걔네가 선거에 지지도 않아요. 걔네는 선거가 질 것을 예견이 되자 뭘 한 거예요? 그 준비를 한 거예요. 선거 준비를 안 하고. 이길 자신은 없고. 그러니까 쟤네들의 장기는 상대방을 괴롭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괴롭히면 어떡해? 우리를 괴롭히면 국민들이 죽어요. 지금까지 경제 발전을 이룩하고 공장을 짓고 노동을 했던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전 국민이 죽어요. 미래통합당 사람들은 단 한 번도 노동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세금을 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냥 기생충이었고 그냥 얹혀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우리를 죽이면 안 돼요. 나라가 없어져요. 니네가 비비될 곳이 없어진다고 이 멍충이들아. 근데 우리가 또 안 죽으니까 그런 공작들을 준비하는 거고, 이 과정에서 현미향 당선자가 얼마나 힘들까가 전 걱정이에요. 코로나는 의료진 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이 상황에서 아무리 우리가 윤미향 당선자를 응원하고 해도 결국은 혼자만의 싸움이에요. 뭐 저도 우리 학생들이 저를 많이 응원해주고, 저한테 뭐 스승의 날이라고 선물도 많이 보내주고 하는 거 고맙지만 결국은 제 싸움이죠. 제 싸움이에요. 누가 나를 책임져 줄 수는 없잖아요. 이 길을 가려면 퇴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있고, 최근에 모든 회사를 제가 다 나오고 수입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돌파하고 견뎌내야 될 것인가. 뭐 하다 안 되면 편의점 알바라도 하면서 저는 계속 이 유튜브를 해야 돼요. 이건 내 싸움이에요. 내 싸움. 내 싸움이에요. 누가 응원을 해주면 좋죠. 하지만 결국은 본인이 견디는 거란 말이에요. 윤미향 당선자가 스스로 견뎌내야 돼요. 근데 너무 힘들 거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걱정스러운 거고요. 근데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동지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본인에게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하면 그것만큼 정말 쓰라리고 상처받는 게 없어요. 그래도 동지들이 나를 믿어주고 있으니까 나 잘 견뎌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응원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정치 공작인 것은 거의 100% 드러났고요. 이제 공작이냐 아니냐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느냐, 어떻게 견뎌낼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런 공작도. 여러분들 뭐 간첩단 사건, 조직 사건 끝났잖아요. 그쵸? 이제 없죠. 안기부 국정원이 만들던 그 공작 사건은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제가 아는 분들이죠. 마지막이다. 저희 고등학교, 대학교 선배님들이시거든요. 그리고 내 후배들이고. 그래서 대학 내 청년 조직 사건은 이름이 또 청년이었네요. 우리 조직이 이름이 청년이었거든요. 너무 오래전에 기억이 안 난다. 고대 1997년 사건이 마지막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 조직 사건 같은 경우에는 1998년 영남위원회 사건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울산에서. 뭐 공교롭게도 저희 고등학교, 저희 또 서클 선배요. 그때 구청장 하시던 김창현 선배가, 고등학교 우리 서클은 10명밖에 안 되거든요. 서클 선배고 또 대학교 선배님이세요. 왜 우리 주변에 왜 이렇게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지? 내 주변에? 착하게 살고 있단 거지. 시발. 그치? 어? 그래요. 이런 조직 사건 이제 종식됐듯이 이렇게 하나하나의 정치 공작들도 제 씨가 마를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을 잘 견뎌내야죠. 그동안 우리가 반백년 넘게 잘 버티고 여기까지 왔고 이 땅에 민주주의를 만들었는데, 미래통합당은 민주주의를 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독재를 찬양하고. 이 민주주의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들었잖아. 우리가 윤미향 당선자도 끝까지 지켜줘야만 합니다.
예, 뭐 일단 지켜보세요. 뭐 2단도 지켜보시고 3단도 지켜보시고 그렇지만 네, 응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켜봐야지 뭐 어떡하겠어. 다 자기 생업이 있는데 가서 회계장부 같이 뭐 뒤져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회계 업무를 뭐 윤미향 당수자 한 것도 아니잖아요. 간사분들이라거나 뭐 다른 직원분들이 하신 거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대표인데. 야, 대표가 그거 다 알면 그럼 삼성 안에서 문제 있으면 전부 이재용 잡아다 구속될 겁니까? 그럼 우리나라에서 뭐 어떤 새끼가 어? 연쇄살인 벌이면 그냥 문재인 대통령님 잡아 가둘 겁니까? 무슨 아무 관계도 없는 걸 예, 끝도 없죠. 예.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죠. 저희 같은 사람들이 몇 명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을 치고 들어.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세현이 영어 해석을 장난질 해가지고 광주가 폭동이었다라고 그런 식으로 또 뒤집어 씌우잖아요. 아니잖아요. 네. 해제된 문건에 그렇게 되어 있지도 않아요. according t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ccording to 계엄군에 따르면 계엄군의 미친 주장에 따르면 네, 폭동이라고 하고 있지만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미국은 폭동이라고 평가했다. 이렇게 읽어요. 미친 새끼가. 네. 아니 ABCD도 모르는 새끼가 무슨 하버드라는 거야 도대체. 아씨. 그냥 배제고등학교 대표였던 영어 대표였던 내가 너보단 영어 잘한다 이 새끼야. 미친 새끼야. 아주 쳐맞으려고. 하여튼 못난 새끼들은 참 모여서 노는 것 같아. 네. 그냥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자체가 이해될 수 없는 거죠. 윤미향 당선자분을 뭐 의심할 문제는 1도 없죠. 나라를 위한 그요. 난 보수예요. 난 보수예요. 이 나라가 잘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이거 다 읽으면 끝도 없겠다. 네, 우리 임수희님 모셨고요. 피지님 모셨고요. 헤라님 모셨고요. 삼겹살님 아까 인사드렸구나. 아, 그러니까 내 구독자가 잘못하면 삼겹살님이 당장 구독 끊으세요. 네, 잘못하실 것 같아. 잘못하실 것 같아. 뭐야, 말빨만 세가지고 나쁜 새끼 나죠? 네, 네, 저를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23번 판례 들어가겠습니다. 아이고 피곤해 죽겠다. 뭐 이렇게 할 일이 많냐? 네, 23번 판례 출발. 근로자의 직위해제 처분을 한 후에 동일한 사유로 징계 처분을 하면 사후적으로 그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다. 2011년도 행정고시 기출문제가 이 23번 판례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거죠. 직위해제라는 것은 임시적인 인사조치를 말하는 거라고 했고요.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는 임시적인 조치라는 측면에서 가행정행위라고도 합니다. 네. 나 아니었습니까? 네. 나였으면 좋겠는데. 네. 말빨 좋다고 했잖아. 나였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니까 2011년도 행정고시 문제에서는 직위해제가 나오고 나서 후에 동일한 사유로 해임 처분이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반드시 해임 처분일 필요는 없어요. 즉 근로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해임 처분일 것까지는 없고요. 정직 처분 등의 다른 징계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직위해제는 임시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임시적인 조치는 반드시 그 뒤에 최종적인 조치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최종적인 조치로서 어떤 징계 처분이 나오든지 간에 직위해제 처분은 그에 흡수돼서 효력이 소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징계 처분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 징계 사건과 같은 문제가 다시 출제가 된다면 노무사에서 그렇다면 해임 처분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정직으로 나올 가능성이 제일 크겠죠. 네. 사후적으로 그 직계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다. 흡수돼서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맞고요. 예, 다만 소급하여 그 직계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효력이 소멸하게 된다라는 부분에서 협의의 소액이 논점으로 걸리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후적으로 효력이 소멸한다. 사후적으로 이 부분 있죠. 사후적으로 이 부분 때문에 협의의 소액이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인정되는 건 아니고 불이익 규정이 우선은 있어야 돼요. 그 직위해제에 따른 불이익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몸통이라고 했죠. 이게 몸통이고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에서 왼쪽 날개가 사후적으로 실효되기 때문에 직위해제를 받았던 전력은 존재한다. 전력이 남는다. 이 부분은 협의의 소익이 인정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게 되는 겁니다. 여지를. 그 다음 직위해제 처분은 동일한 사유로 행해진 징계 처분에 흡수되어 동일한 사유여야 됩니다. 동일한 사유. 생뚱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잘못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유로 해서 우선은 직위해제를 하는 거죠. 우선은 직무에서 배제를 시키는 거예요. 야, 네가 계속 일을 하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문제가 만약에 공무원의 문제였더라고 한다면 그것은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우선은 직위해제를 하는 거고 그 같은 사유여야 됩니다. 동일한 사유로 행해진 징계 처분일 때 그때 흡수돼서 효력이 상실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사후적으로 상실하는 거죠. 사후적으로 상실하는 겁니다. 직위해제 처분이 실효된 경우에는 그러니까 효력이 소멸했잖아요. 사후적이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실효가 됐어요. 이렇게 다른 분들은 다 착한데 우리 삼겹살님은 안 되겠어. 아주 그냥 아주 나랑 아주 술로 아주 그냥 네가 죽든 내가 죽든 한번 해야겠어. 그치. 술로 칼로 할 순 없으니까 술로 해야지. 그래야지 술술 풀리겠지. 그치. 아주 그냥 네가 죽든 내가 죽든 술로 한번 술 먹으면 난 뭐 위아래도 없어. 한 살 차이 누나니까 맘 먹어야지. 한 살 정도면 이렇게 되겠지. 이거 술 깨고 다시 또 깍듯하면 되잖아. 그치? 다 인생이 그런 거지 뭐. 주먹으로 하자고요? 제 주먹이 안 보이십니까? 보이나? 공부나 해. 제 주먹이 남들 주먹의 1.5배입니다. 손이 엄청 커요. 손이. 이유는 어렸을 때 도장에서 주먹 세게 만든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모래 벽 이런 거 막 맨날 치고 다니는 애들 있죠. 손에 맨날 상처 남기고 그리고 돌아다니느라고 그랬었지. 공부나 하자. 할 일이 많아. 공부나 하란 말이야. 그치. 공부나 해야지. 또 혼나겠다. 씨. 하여튼간 한 학번 선배들이 설에 무서워. 안 되겠어. 공부해야지. 실효가 돼서 협의의 소이기에 문제가 생겨요. 그랬을 때 인사규정 등의 불이익 규정이 없는 이상 그러니까 어쨌든 효력이 소멸한 거잖아요. 효력이 소멸했으니까 직위해제 처분을 다툴 실익은 원칙적으로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직위해제 처분을 다툴 실익 즉 협의의 소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뭔가 있어야 돼요. 이 직위해제를 받았다는 이유로 발생하는 뭔가 다른 불이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불이익, 인사규정, 급여규정 등의 불이익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 그런 불이익 규정이 없다면 없는 이상 권리보호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뭐 협의의 소익뿐만 아니라 구제이익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네, 손명기님 안녕하세요. 제이투게더님 안녕하세요. 진짜 빠이빠이. 네, 진짜 빠이빠이. 직위해제 처분이 직위해제 처분 이후
그죠? 깜짝이야. 처분 이후 해임 처분이 나와 실효된 경우라도 인사 규정 등의 불이익 규정이 있고 해임 처분의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여전히 직계 처분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할 이익이 있다. 구제 신청을 할 이익이 있다. 뭐 이 문제도 뭐 권리보호익 전반의 문제로 보셔도 되는 거죠. 구제 신청을 할 이익이라는 것은 구제 이익이 있다는 건데, 구제 이익이 있다는 것은 진호의 초심이나 중도의 재심 상황을 말하는 거니까 소송으로 넘어가서 협의의 소익 문제도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협의의 수익도 인정이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직위해제가 실효돼서 협의의 소익에 문제가 생긴다. 그럼에도 협의의 소익 같은 게 인정이 되려면 뭔가 불이익 규정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앞에서 직위해제가 나오고 나서 뒤에 징계 처분이 나왔을 때 그 효력이 소멸한다고 했는데, 그 징계 처분이 뭐일 때? 해임 처분일 때. 해임 처분일 때. 해임 처분의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왜냐면 징계 처분 중에서도 해임 처분이 왜 특별히 다뤄지는 거냐면요. 해임 처분은 뭐 공무원이면 공무원, 근로자면 근로자의 신분을 완전히 상실을 시키잖아요. 정직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만 적용되는 것이겠지만 해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신분을 상실하죠. 근데 인사상 불이익으로 뭐 승진이나 승급에 불이익을 가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기본적으로 그 회사의 직원이라는 전제 하에서 승진 승급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거기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해임 처분을 받았으면은 아예 그 회사 직원이 아니에요. 신분 자체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뭐 인사상 불이익이라는 것 자체가 시당초 존재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 문제에서 징계 처분 중에서도 해임 처분 문제가 만약에 최종적인 인사 조치로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하나가 더 늘어난단 말이에요. 네,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 징계 사건이고요. 네, 요게 2011년도 행정고시에서 기출이 됐던 문제죠. 네, 밑에 있는 관련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이 멀다. 이게 또 끝나야지 또 여러분들 한 줄 판례 녹음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죠. 용사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왜 화이팅? 진짜 진짜 저는 진짜 하나님이 돕는 자입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인 건 분명하거든요. 맨날 얘기를 해주세요. 하나님이 와서 속삭여 주시거든. 너를 사랑한단다. 언제나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항상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기다 써놓게.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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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화, 진엄마 있죠? 진정화 형님. 바른소리 TV의 진정화 형님. 5.18이라고 어저께 광주에 내려갔는데, 근데 거기서 한상열 목사님을 만났나봐요. 우연히 만났대요. 우연히. 그 초심님 있잖아요. 초심님. 같이 가는데 초심님이 52년생인데 한상열 목사님이 50년생이시거든요. 왜 아냐? 50년생? 우리 엄마랑 동갑이어서. 그래서 한상열 목사님이 저기 멀리에서 지금 뭐 철야기도인가 하고 계셨던 때 초심님을 막 멀리서 너무 반갑게 큰 소리로 불러가지고 사람들이 카메라를 다 껐다가 밤이어서 카메라를 다시 다 켰어요. 근데 이제 한상열 목사님은 전에 전국연합 상임의장도 하시고 오종렬 의장님이랑 같이 그렇게 하셨었죠. 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북한에 올라갈 때 정상회담 하면서 방북 대표단으로도 가시고 그러셨던 기독교계의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한상열 목사님이 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나라 통일과 그리고 민주화, 뭐 이런 것들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시고 하면서 또 깨달아가는 것들이 막 있으시다고. 음. 근데 이제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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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어,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비나이다라는 것은 비는 비움이요, 나는 나눔이고, 이는 이음이요, 다는 다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뭐 어디 써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정치를 하면서도 마찬가지겠죠. 우선은 나를 비우고, 비움이요. 그쵸? 그 다음에 나눔, 함께 사람들과 나누고, 이음, 서로 이어 연대하고, 다함,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함으로써 무언가를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상일 목사님이 또 멋진 말씀 하나 해주셔서 제가 또 어젯밤에 바로 받아 적는 또 기염을 토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도 말씀드린 대로 내가 회사에서 뭐 어느 직책까지 했는데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다 떨어져요. 그 생각 갖고 있어서 붙은 사람은 1도 본 적이 없습니다. 시험은 시험일 뿐 모든 것을 비우고 내려놓고 시험에 충실해야 된다. 우선은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눠야죠. 함께 나눔으로써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나눔으로써 커진다는 것은 우리 함께 공부하는 우리 클래스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내 답안지를 오픈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첨삭을 받고 그리고 질문 답변을 함께 나누고 하면서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의 실력이 같이 향상될 수 있어요. 나누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이음, 연대함이죠. 함께 힘을 합쳐 공부해야지 혼자 움직이게 되면 반드시 사람은 지쳐요. 그래서 함께 손 꼭 잡고 연대해서 공부하는 것, 우리 민주진영 학생들이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기본은 다함이죠. 내 가진 것 모든 것을 다해서 내 실력, 내 노력을 다 하지 않고 무엇인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바라는 것 자체가 무리겠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빌면서 또 나를 비우고 나누고 잊고 다함으로써 내가 바라는 바, 기도하는 바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한상일 목사님은 예전에 연설하실 때도 그러시더니 입만 벌리면 자꾸 명언을 쏟아내고 난리야. 자꾸 뭘 받아 적어야 되게. 나도 명언하고 싶은데. 수험가에서는 또 나의 또 명언록이 나올 정도죠. 아무튼 밑에 있는 판례를 보시면요. 2007-18406 판례입니다. 직위해제 처분은 여러분 두예요. 두는 뭐야? 군우도 행정사건이죠. 가나다 민사사건이죠. 고노도 형사사건이죠. 군우도예요. 군우도. 항상 기억은 1심이고요. 니은은 2심이고요. 디귿은 3심 대법원입니다. 직위해제 처분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다만 그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이므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답 쓸 때 길게 쓸 거 없다고 했죠. 직위해제와 직권면직 요거를 같이 묶어놓고 생각하면 되게 쉽다고 했어요. 직위해제라는 것은 지위는 존속시키면서 직위만 해면하는 것이다. 지위는 유지가 됩니다. 직위만 날려버립니다. 그게 직위해제라고 한다면 직권면직은 뭐 이름에도 면직이라는 말이 들어가네요. 아예 지위 자체를 날려버리는 거가 바로 직권면직이 되겠죠. 판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로자로서의 그 회사 직원,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존속, 유지를 한다는 거예요. 다만 직위만 부여하지 않는다, 해면시킨다 라는 얘기죠. 그런 처분이므로 이게 만일 어떤 사유에 기하여 이게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처분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처분 그러면 그게 처분인지 아닌지는 항상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어떤 사유에 기하여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에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판례도 동일한 사유를 꼭꼭 짚어놓고 있죠.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모든 징계처분 다 마찬가지란 뜻입니다. 뒤에 이루어진 징계처분에 의하여 이게 그 사유에 따른 최종적인 인사조치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있었던 직위해제 처분은 어쨌든 물리적 시간적으로는 앞에 있는 거니까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실효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직위해제 처분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은 직위해제 처분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처음부터 직위해제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소급해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소급해서 소멸하는 것이라면 처음에 직위해제 처분이 나온 시점부터 그 징계처분이 나왔던 것으로 법적으로 의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위해제 처분은 처음부터 한 번도 없었던 게 돼버려요. 직위해제를 받았던 전력은 없는 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사후적으로 그 효력이 소멸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징계처분이 나오면 그 징계처분이 나오는 시점까지는 직위해제 처분이 있었던 것이 맞는 거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직위해제가 아니라 징계처분으로 대체된 것으로 봐야 된다. 흡수돼서 대체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판례. 근데 판례 번호에는 왜 이렇게 33999 막 이런 게 많지? 33333 막 99 막 뭐 이런 게 많네. 이렇게 제 눈에 띄는 놈들은 자꾸 333 뭐 이런 게 너무 많아요. 33 숫자를 보면 자동차 뿡뿡 하는 것 같잖아요. 그쵸? 네, 뿡뿡 하는 것 같아. 귀엽게 생겼죠. 33은 뿡뿡 같이 생겨서 귀엽게 생겼고, 그 다음에 999는 은하철도 999니까, 그치? 은하철도 999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너면 이렇게 하는 거죠. 너무 오래돼서. 거기 메텔 그 옷이 멋있죠.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인사규정 등에 의하여 징계 처분이 나와서 흡수되고요. 지금은 효력이 없다고 보시고요. 승진 승급의 제한이 가해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니까 뭔가 그 직위해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불이익이라는 게 말이에요. 항상 여러분들 나 불이익을 당할지도 몰라, 이런 거 안 된다고요. 이런 거 알겠죠? 야, 이렇게 해서 내가 회사에서 잘려버리면 말이야, 다른 회사 취직할 때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해? 그거는 추상적 불이익이에요. 추상적 불이익. 추상적이라는 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안 당할 수도 있고, 아니 안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전부 법적으로 보장해 줄 수는 없어요. 그게 아니고요. 반드시 뭐예요? 문서로서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문서로서.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현실적 불이익이어야 된다. 현실적 불이익. 직위해제를 받고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뭔가의 불이익이 있고, 그 불이익 때문에 직위해제를 다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게 되면 그거는 반드시 발생하는 현실적 불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현실적 불이익.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며, 갑자기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갑자기 무효확인을 구한대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무효확인송인가요? 아니죠. 판례번호를 보세요. 판례번호에서 사건 부호가 다예요, 다. 군우 두가 아니고 가나 다예요, 다. 민사사건이죠. 민사사건. 그러니까 이 근로자는 사법적 구제 절차예요. 사법적 구제 절차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직위해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겠네요. 그쵸? 직위해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구했으니까 그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이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우리하고 관계없는 거 아니냐? 아니죠. 노동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은 결국 결을 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판례 법리는 행정소송으로 재심판정 취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사규정상 직위해제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비로소 직위해제에 관한 기록을 말소하도록 되어 있어 그 기간 동안 직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보다 인사고과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뭐라고 했냐면요. 직위해제를 받은 사람과 직위해제를 받지 않은 사람 인사고과에 있어서 분명히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거야. 이건 안 된다고요. 찌도 모른다는 안 돼요. 찌도 모른다. 모른대잖아요. 그렇죠? 찌도 모른다. 네, 당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불이익을 당해야 합니다. 알겠죠? 반드시 당해야 됩니다. 반드시 당해야 돼요. 그게 현실적인 불이익 문제여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추상적인 불이익 문제여서 안 된다. 야, 추상적이라는 것의 반대말은 구체적이라는 것이지 어찌 현실적인 것이란 말이냐? 맞긴 한데요. 보통은 이럴 때 추상적이라는 말과 현실적이라는 말을 비교해서 사용을 해요. 왜 그런 거냐면 결국은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발생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반드시 발생한다 라고 말을 하려면 반드시 어딘가에 문서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규정을 집행을 함에 따라 현실적인 불이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문서에 규정이 있다면 뭐 직위해제라고 치면 직위해제를 받은 사람은 불이익을 준다 라고 써 있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문서에 뭔가에 대한 규정을 둔다면 어떠한 불이익을 준다 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불이익은 언제나 구체적인 불이익일 수밖에 없다. 현실적인 불이익은 문서에 규정이 있다는 얘기고 문서에 규정이 있다는 것은 언제나 구체적 내용이 그 불이익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현실적인 불이익은 구체적인 불이익이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런 측면에서 추상적 불이익과 구체적 불이익은 추상적 불이익과 현실적 불이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잖아. 예, 현실적 불이익이라고 해야지 반드시 발생한다라는 문제와 그리고 그 불이익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특정된다라는 문제를 한 번에 담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 불이익이라고 표현한다는 점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요. 근데 여기 이 판례를 보면요. 이런 문제 되게 좋아요.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출제하기가 참 좋은 문제죠. 보면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직위해제에 관한 기록은 말소되지 않는다. 이런 이제 비슷한 문제를 제가 모의고사로 출제한 적이 있었죠. 네. 여러분들 그 공무원에 대한 불문경고 문제 있지 않습니까? 불문경고는 그냥 단순한 사실행위 경고에 불과해요. 그냥 행정 지도잖아요. 사실행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요. 근데 함양군 공무원 불문경고 사건 같은 경우에 보면 그 불문경고의 처분성을 인정을 했죠. 불문경고를 받고 나서 그것 때문에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불문경고를 받았다는 사실이 등재가 되고요. 인사기록카드에 등재가 되고 그 기간 동안에 표창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 표창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고 그동안에 받았던 표창 공적이 전부 다 소멸되고 그렇게 된다고 했어요. 뭐 이처럼 불문경고를 받았다는 것이 장래 불이익, 장래 위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형식적 행정행위로서 그 처분성을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판례와 함께 그 불문경고 판례를 제가 이어가지고 이런 문제를 출제한 적이 있었어요.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다라고 판례에서는 말을 했었는데 함양군 사건에서요. 그런데 등재만 된다. 이거예요. 등재만 된다. 그러니까 표창 공적의 소멸이나 표창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상실이라는 문제는 제가 쏙 뺀 거죠. 그건 쏙 빼고 등재만 된다. 그러면 그 등재만 된다는 것 가지고도 그 불문경고의 처분성을 아이고 목이야.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인정할 수가 없겠죠. 등재된다는 사실만 갖고는 안 돼요. 등재가 당연히 되는 거고요. 그래야만 하는 거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 거기서는 불문경고, 여기서는 직위해제. 예, 이러한 불문경고나 직위해제로 인해서 어떤 내용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는지 이 부분이 특정이 되어 있어야죠. 등재되어 있는 거 그냥 올라가 있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무 의미 없죠. 예, 등재되어 있다. 뭐 이게 뭐 세상에 밝혀지는 것도 아니고 뭐 창피한 것도 아니고 창피하다고 협의의 수익을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 판례도요. 얘는 3년이네요. 3년 동안에 3년 후에 말소된다고 했으니까 3년 동안에 등재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기록이. 네,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고요. 반드시 어떤 불이익이 나올지가 예정되어 있어야 된다.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사랑님 안녕하세요. 학생분들보다 민주민들이 더 많으신 겁니까? 아니죠. 네, 우리는 평생 교육을 하기 때문에 모두 학생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근데 생각보다 내 사장님 왜 공부 안 해요 요즘에? 농사 공부한 다음에 박준이 부릅니다. 약속은 지킨다. 저기 쓰러진 동지 가서 일으켜 세워 시퍼렇게 피멍이 든 동지의 가슴을 끌어안고서 약속은 지킨다. 박준이 부릅니다. 약속은 지킨다. 농사 공부한다면서 요즘 책으로 보고 있어요. 5, 6, 7, 8, 9, 10. 대단하십니다. 역시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 엄니 대단하십니다. 화이팅. 다음에 이는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할 뿐, 그쵸? 발생할지 안 할지 모르는 문제고 법률상의 불이익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 직위해제에 따른 봉급감소로 인한 불이익과 관련하여서는 직위해 처분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 네, 봉급감소에 대한 문제, 봉급감소에 관한 문제. 이 부분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네요. 와우. 여러분, 재밌는 발견. 이거 제가 밑줄을 안 거놨던 거여서, 왜 안 거놨냐면 옛날부터 우리 그런 거 있었잖아요. 공무원에 대해서 면직 처분이 나왔을 때, 근로자에 대해서 해고 처분이 나왔을 때 둘 다 정년에 도달했다. 종전 판례에 따르게 되면은 공무원은 협의의 수익이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근로자는 협의의 수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유는 공무원은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비로소 그동안 받지 못했던 급여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 데 비해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취소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충분히 급여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에 판례가 변경이 됐죠. 2020년도 2월에 판례가 변경이 되면서 2월 20일인가요? 뭐라고 했어요? 근로자의 경우에도 그 급여 청구에 관계해서 협의의 수익을 인정해야 된다 라는 판례가 나왔잖아요. 그 따끈따끈 판례 변경에 따르면 지금 이거요, 2006-33999 얘가 나중에 다시 문제되면 협의의 수익 인정하겠네요. 직위해제에 따른 봉급감소 문제, 이 문제가 남아있다면 여기서 뭐라고 했냐?
불이익과 관련하여 직외 처분의 무효하는 건 가장 유효적 수단이 될 수 없다. 이거 이미 민사사건이구나. 이미 민사사건이네요. 행정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확대해서 해석을 할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 이건 다음번에 행정사건이 나오면 그때 설명을 다시 하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 거 보면은 행정사건인 줄 알았습니다. 2007-2 18406 요거가 이제 2011년도에 행정고시에 출제됐던 문제의 바탕 판례가 바로 이 판례였습니다. 이 판례. 바이브가 누구예요? 바이브가 레이션의 형인가? 바이브? 네, 박준이 부릅니다. 네, 박준을 검색해 보세요. 박준. 항상 투쟁의 현장에 계신 분입니다. 난 그분 보면 무서워. 그분 벌써 지금 몇십 년째, 그러니까는 90년대 말자 98, 99 뭐 요때쯤 처음 등장하신 분이셨거든요. 근데 인기를 확 끄셨죠. 뭐 인기 끈다고 돈 버는 직업도 아니죠. 민중가요 부르면서 투쟁의 현장을 다니는 게. 왜 무섭냐면 그분이 그 약속은 지킨다를 이렇게 무대에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마스크 쓰고 화염병 손에 들고 있으면 그냥 그 근처에서 혼자 그 조그만 스피커 앰프 갖고 와가지고 그냥 혼자 기타 치고 노래를 불러주고 가셔요. 너무 고맙잖아.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가시고 나면 언제나 피 터지는 싸움이 한 번씩 발생을 해요. 언제나 그 순간 조금 있다가 경찰이 난입하고 정말 개싸움이 한 번씩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분이 한번 왔다 가시면 복귀할 때 몸에 멍자국이 꼭 하나씩은 남아서 많이 두드려 맞죠. 그런 일들이 있어서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정말 열심히인 분이시죠. 항상 그런 분들이 우리 사회 이곳저곳에 항상 계시기 때문에 또 돌아가고 그런 거겠죠. 너무 감사한 분들이 많고요. 노동조합 인터넷 게시판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 근로자가 뭐였다고? 여성 근로자 노조 간부셨다고 했죠. 인사규정상 직원의 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사유로 직외 처분을 한 후 여기 나오나? 여기 안 나오네. 이게 뭐가 의무를 위반하고 뭐가 품위를 손상한 거라고 했어요? 여기 써 있구나. 맨 앞에 있었네. 인터넷 게시판에 막 욕한 거. 직외 처분을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같은 사유로 위의 판례를 바탕으로 해서 읽어보시면 되는 거죠. 같은 사유로 동일한 사유로 해임 처분을 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 흡수됐겠지. 흡수돼서 실효가 됐겠지. 그렇지만 사후적으로 실효가 됐겠지. 이런 거예요. 직외제 처분에 기하여 발생한 효과는 비록 직외제 처분이 해임 처분에 의할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는 직외제 처분에 기하여 발생한 효과, 그 얘기는 뭐예요? 직외 처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요. 불이익의 효과, 불이익한 효과들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장래를 향하여 사후적으로 효력이 소멸하는 거라고 했죠. 직외제 전력은 남아있는 겁니다. 근로자는 위 직외 처분으로 인하여 승진 승급의 제한을 받고 보수가 감액되는 등 인사상 급여상 불이익을 입게 되었고, 인사규정, 급여규정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었죠. 인사규정 등에서 직외 처분에 따른 효과로 승진 승급의 제한을 가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외 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이러한 법률상 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미 실효가 되긴 했지만 직외 처분에 대하여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으며 소송이라고 한다면 협의 수익이 있으며 라는 거죠. 위 해임 처분의 효력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그 효력 여하가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이 부분 봐야 돼요. 이 부분.
직위해제가 나오고 나서 뒤에 이어 나온 게 징계처분인데 그 징계처분이 요번에 해임처분이잖아요. 2011년도 행시 문제요. 예, 해임처분이기 때문에 근로자로서의 신분이 지금 상실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다투고 있는 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시 문제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라고 했었어? 직위해제하고 해임처분에 대해서 양쪽 다 구제 신청을 했고 양쪽 다 초심에서 기각, 양쪽 다 재심에서 기각, 그리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은 그 재심 판정 중 해임 처분 부분에 대해서만 제기를 해놓은 상태고 아직 재심 판정 중 직위해제 부분에 대한 소송은 안 들어간 상태고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이제 제기하는 소송에 협의의 수익이 있느냐 이거를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재심 판정 중 해임 처분 부분에 대한 소송은 이미 들어가 있죠. 네,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판시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임 처분이 어쨌든 지금 소송까지 들어가서 다투고 있는 중이에요. 다투고 있는 중이니까 거기서 누가 이길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일 프로라도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1%의 범위 내에서 신분이 회복될 수 있잖아요. 물론 이게 행정소송이고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건 그래봐야 구제명령이고요.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또 안 따를 수도 있겠지. 하지만 따를 가능성이 만약 10%라고 한다면 아까 1%에서 0.1%가 되네요. 네, 0.1%여도 돼요. 아니 0.0000001%여도 돼요. 구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0%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요. 판례도 역시 권리구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만 아니라면 그러면 협의의 수익은 인정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모든 협의의 수익의 문제에서 여러분들 적용될 수 있는 문제랍니다. 협의의 수익의 부인 사유에서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건 이민 목적 달성 불가 이 상황이라고 했고요. 이건 절대 놓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효리상 인과 다른 100명의 남자가 분리했나 보군이 안 떠오른다고 하더라도 이미 목적 달성 불가로 보섭하면 스스로 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만큼은 절대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협의의 수익이 사안 보섭에서 인정이 되냐 안 되냐 얘기할 때 언제나 우리가 물고 늘어져야 되는 거, 항상 휴대해야 되는 게 바로 권리구제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에만 협의의 수익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권리구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만 아니라면 협의의 수익은 인정되는 것이다.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렇죠? 0.1%여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해임 처분을 다투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을 문제에서 설정을 했던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위 해임 처분의 효력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그 효력 여하가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해임 처분의 효과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죠. 해임 처분의 효과가 완성되지 않았다. 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게 여기서 효력이 확정되었다라는 건 잘 안 와닿거든요. 왜냐하면 효력의 확정은 플러스로 마이너스로 어느 쪽으로 확정인지 알 수 없는 거니까 말이죠. 네, 그래서 효과가 완성되었다. 신분이 종국적으로 상실되었다.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해 드렸습니다. 네, 해임 처분의 효과가 완성되고 그 신분이 종국적으로 상실된 것이 아닌 이상 근로자의 신분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어서 완전 상실, 여전히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상태에 있으므로 그러니까 이 해임 처분을 둘러싼 다툼에서 근로자가 이겨서 근로자의 신분을 회복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전히 인사상 불이익은 위에서 얘기하는 승진 승급상의 불이익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죠. 어디서? 그 0.1%의 범위 안에서 알겠어요? 그것도 협의 수익 인정되는 거라고요. 근로자에게 위 직계 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 그러니까 이 판례는 구제의 이익이 있다. 이걸 판시하는 건데 행정고시 문제에서는 행시 학생들은 노동연회를 몰라요. 노동연회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소송으로 협의의 소익 문제로 출제를 했었던 것이죠. 예, 마무리 정리하면요. 협의의 소익이 인정이 되냐? 뭐 당연히 출발은 직위해제 처분을 다투는 건데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이 상실됐다는 점에서
부인 사유가 발생하는 거고요. 출발은 그렇고요. 출발을 그렇게 봐야 되는 이유는 재심 판정은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지만 간접적 심리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직위해제 처분 사용자의 행위의 효력 유무를 봐야 되는 것이어서 그래서 협의의 소액 부인 사유의 발생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간접적 심리 방식 뭐 언제나 생각해야죠. 노동 얘기할 때는. 네, 그렇고 근데 여기서 협의의 소액을 인정시킬 때 몸통은 어떻게 가? 제일 중요한 몸통은 인사상이든 급여상이든 불이익 규정이 있어야 돼요. 불이익을 당할지도 몰라. 안 됩니다. 당할 거야 라고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이렇게 불이익 규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왼쪽 날개로 어쨌든 그 불이익이라는 게 직위해제로부터 비롯되는 건데 처음부터 직위해제가 아니고 해임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되면 직위해제는 없었던 거니까 사후적으로 실효되는 것이다. 직위해제의 전력이 남아있긴 하다. 이것이 바로 왼쪽 날개. 그 다음에 또 이 불이익 규정을 도와주는 오른쪽 날개. 오른쪽 날개는 뭐가 돼요? 해임 처분이 효과가 아직 완성이 안 됐다. 해임 처분을 둘러싸고 현재 다투고 있는 중. 그 결과는 알 수 없는 거. 그러므로 신분이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1은 있다. 1은 있다. 이게 바로 오른쪽 날개. 이렇게 몸통으로서의 불이익 규정과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가 결합해서 그래서 비로소 협의의 수익이 인정된다. 이렇게 끝나는 문제였던 거죠. 그 바탕 판례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한낱도 놓치면 안 돼요.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12시 반부터 해서 지금이 1시 45분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24번 24번 입증 책임이네요. 뭐 입증 책임도 재밌는 얘기죠.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네, 저녁 7시 반에 7시 반은 제가 시간 안 놓치고 잘 챙기고 있겠습니다. 네, 7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바이러스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지혜여 사랑이여. 용기는 지금 의사, 격려는 간호사. 바이러스보다 먼저 가자. 두려움보다 먼저 가자. 고통에 기꺼이 손을 내밀자. 우리들의 용기는 평균 따위보다 강하다. 우리들의 격려는 혐오 따위보다 거룩하다.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두려움보다 먼저 가자. 고통에 기꺼이 손을 내밀자. 우리들의 용기는 평균 따위보다 강하다. 우리들의 격려는 혐오 따위보다 거룩하다.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